말초 관절 가동술 페리페랄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의 특성이 변하면서 관절을 잘 못 움직일 때 관절의 움직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기본적인 테크닉을 말초 관절 가동술이라고 합니다. 예. 통증 때문에 잘 못 움직이는지 근육이 막 힘이 들어가서 못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관절이 부어 있거나 또는 인대가 짧아져서 또 뼈 자체가 배열이 좀 잘못된 것 때문에 좀 관절을 못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페리페럴 조인트 모빌라이제이션 관절 가동술을 쓰면 비교적 수월하게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ROM이라든가 ROM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신장 운동을 하기 전에 말초 관절 가동술을 쓰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도수 치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도수 치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가동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관절 가동술을 쓰는 이유는 관절 역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관절 역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깨를 잘 움직여야 되는데 어깨 플렉션이 90도 밖에 안 나와요. 관절 역학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때 관절 가동술 어깨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플렉션 90도 밖에 안 나오는 관절을 좀 더 크게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스트레스를 배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관절 가동술, 굉장히 좋은, 적용하기 쉬운 테크닉입니다. 자, 이거 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빌라이제이션, 가동술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팔을 움직일 때, 팔꿈치를 움직일 때, 90도까지밖에 못 움직여요. 관절이 굳어 있어요. 그러면 90도까지만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ROM 운동이라고 했지요. 이거를 넘어가는 거는 가용한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ROM 운동이라고 했고, 가용한 범위를 넘어가는 거를 스트레칭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절의 작은 움직임, 깨작깨작한 작은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가용한 움직임 범위에서 움직여지는 거를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절이 이렇게 생겼어요. 관절이. 또 관절 주머니가 있고 이게 양옆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가동술이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 범위를 살짝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용한 범위를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관절에 무리가 생기거든요. 수업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합니다. 네, 관절 가동술을 하기 전에 지금 딴 사람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꼬여버렸네요. 자, 관절 가동술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거를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관절 가동술,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관절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자, 요게 옆으로, 양옆으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팔을 굽히고 펴고 할 때 관절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가용한 범위에서 깨작깨작 움직여주는 거를 모빌라이제이션, 관절 가동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종종 이 범위가 너무 작으면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잠깐 범위를 넘어갔다가 빠르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ROM을 좀 더 넓힐 수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관절이 깨작깨작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우리가 팔꿈치를 구부리고 펴고 하는 그 범위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관절 가동술, 도수 교정, 매니퓰레이션은 그 범위를 살짝 넘어갔다가
빠르게 돌아오는 거지요. 빠르게 돌아오지 않으면 관절 주머니에 문제가 생기거나 찢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셀프 모빌라이제이션, 직접 관절 가동수를 하는 것. 이거는 치료사가 딱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자세를 이용해서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동을 동반한 가동술, 모빌라이제이션 위드 무브먼트에서 MWM이라고 약자로 쓰는데, 자, 우리가 팔을 굽히고 펴고 움직일 때 깨작깨작한 부가적인 움직임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관절 가동술은 이 부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를 관절 가동술이라고 하고,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일 때 이 관절 움직임이, 부가적인 움직임이 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조금씩 부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전체적인 플렉션, 익스텐션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동시에 같이 해주는 게 MWM이라고 하는 거예요. MWM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적인 움직임만 따로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가동술, 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생리학적인 움직임, 그냥 우리는 플렉션, 익스텐션, 에비덕션, 어덕션, 뭐 로테이션 등등을 우리는 생리학적인 움직임, 이거를 다른 말로 뼈대 운동, 오스테오 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오스테오는 뼈, 키네마틱스는 운동입니다. 네, 플렉션, 익스텐션 이런 운동을 이제 오스테오 키네마틱스라고 얘기하고, 부가적인 움직임은 플렉션 할 때, 에비덕션 할 때, 로테이션 할 때 관절 내에서 자동적으로 깨작깨작 작은 움직임들이 동반돼서 일어납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관절 운동, 아스로키네마틱스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조인트 플레이라고도 합니다. 관절의 작은 움직임, 관절 놀이, 플레이라고 같은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고 구르고 잡아당겨지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을 우리는 아스로키네마틱스, 아스로는 관절, 키네마틱스는 운동,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추력이라고 하는 거, 추력, 스러스트라고 하는데, 혹시 카이로프라틱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 수 있을 텐데, 카이로프라틱을 받아보면 갑자기 치료사가 세게 밀면서 뚜둑 소리가 나지요. 관절을 강하게, 빠르게 살짝 밀면서 관절의 범위를 살짝 넓히고 배열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해서 주는 힘을 추력이라고 합니다. 추력이라고 하고, 근육 에너지, 머슬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근육의 힘을 이용해서 능동적인 수축을 이용해서 관절을 이완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전부 다 합쳐서 근육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 힘을 통해서 관절의 부가적인 움직임을 유발시키는 거지요. 다양한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관절 가동수를 잘 하기 위해서는 관절 운동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관절은 한쪽이 오목하고 반대편은 그 모양에 맞게, 한쪽이 볼록하고 반대편은 그 모양에 맞게 오목하죠. 그래서 볼록, 오목 이런 모양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볼록을 콘벡스라고 하고 오목을 콘케이브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관절은 그렇고, 안장관절, 새들 조인트는 오목볼록이 이렇게 두 가지 면에서 같이 있는 겁니다. 한쪽 면은 볼록, 한쪽 면은 이렇게 오목. 그 반대편 뼈의 모양은 마찬가지로 반대로 오목, 볼록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새들 조인트, 안장관절이라고 하고, 자, 이게 오목한 모양과 볼록한 모양이 두 뼈가 맞닿으면서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움직일 때는 관절의 부가적인 움직임 또는 관절놀이, 깨작깨작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구르기 움직임과 미끄러지는 게 있습니다. 굴러가는 거, 미끄러져 가는 거, 이 두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관절 가동술은 슬라이딩, 이 미끄러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테크닉입니다. 이거를 왜 회복시켜야 될까요? 목적은 이것이 회복이 되면 전체적인 관절 움직임, 플렉션, 익스텐션, 애비덕션, 어덕션 범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관절 내에서 안 미끄러져. 미끄러짐이 부족해. 그러면 플렉션이 안 될 수도 있고 익스텐션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부가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끄러지게 만들어야지 하고 따로 관절을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플렉션 할 때 그냥 동반돼서 살짝 미끄러지는 거예요. 플렉션은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 있지만 이 관절의 작은 움직임, 슬라이딩은 내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할 거예요. 자, 구르기는 동그란 공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굴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 한 곳에 있는 서로 맞닿은 지점이 굴러가게 되면 서로 다른 지점으로 맞닿게 되는 거지요. 똑같은 지점이 계속 맞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미끄러지는 거는, 자, 지금 맞닿고 있는 거는 노란색 점이 맞닿고 있어요.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면 이 노란색 위점, 이거는 똑같지만 바닥에 있는 점은 다른 점이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이거를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구르기는 이렇게 노란 점이랑 파란 점이 서로 맞닿고 있어요. 그런데 굴러가면 서로 다른 점끼리 다시 맞닿게 되는 게 이게 구르기, 롤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딩 또는 글라이딩, 미끄러지는 거는 처음에는 노란 점과 파란 점이 맞닿고 있고 이것이 미끄러지면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노란 점은 같지만 새로운 점이 맞닿게 되는 거지요. 이게 미끄러짐, 슬라이딩, 글라이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관절 가동술에서의 중점은 이 미끄러지는 거를 잘 만들어 주는 게 관절 가동술이라고 했고, 우리가 플렉션이든 익스텐션, 애비덕션, 어덕션 등 움직임이 동반될 때 이 미끄러짐, 움직임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거를 잘 만들어 주면 애비덕션도 잘 되게 만들 수 있고요. 미끄러짐 또는 이제 플렉션도 잘 되게, 루텐도 잘 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볼록, 오목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볼록, 콘벡스, 오목, 콘케이브. 관절은 한쪽이 볼록하면 반대편 쪽은 오목하지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볼록면, 오목면, 콘벡스, 콘케이브 규칙이라고 하고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관절 가동수를 할 때 구르는 방향, 관절의 동그란 부분이 굴러가겠죠. 그리고 미끄러지는 방향이 구르기와 미끄러지기가 같은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반대편 방향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원칙에 따라서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볼록, 오목 법칙, 컨벡스, 콘케이브 법칙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콘벡스, 콘케이브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볼록, 오목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관절면이 한쪽은 볼록하게 되어 있고 한쪽은 오목하게 되어 있는데, 관절을 움직일 때 과연 볼록한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지 오목한 부분이 고정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구르기와 미끄러지기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르기의 방향은 항상 지절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굴러가는 거고요. 미끄러지기 방향은 그 고정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르기와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구르기와 반대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콘벡스라고 하는 거는 볼록이란 뜻이고 콘케이브는 오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저 오목한 부분이 고정돼 있고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움직일 때 뭐 스쿼팅처럼 무릎을 쪼그리게 되면 구르기는 뒤로 이렇게 굴러간 거지요. 네, 이렇게 굴러간 상태에서는 관절의 배열이 뒤로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바로 앞쪽으로 미끄러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르기는 뒤쪽으로 굴렀지만 미끄러진 거는 앞쪽인 거예요. 정리하면 오목한 부분이 고정되어 있고 볼록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면 구르기랑 미끄러지기는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구르고 미끄러지는 것이 이게 따로따로 차례대로 일어나게 되면 관절 배열이 혼나 버리기 때문에 이게 항상 거의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르고 미끄러진 게 동시에 일어나서 관절 배열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움직여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 볼록, 콘벡스, 볼록한 부분이 고정되고 오목한 부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서 무릎을 구부리는 거가 되겠죠. 그러게 되면 항상 지절은 움직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열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관절 축과 배열을 잘 맞추기 위해서 또 미끄러지면서 그거를 움직임을 완성하게 되는데 구르기가 뒤로 굴러갔고 미끄러지기도 같이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자, 정리하면 볼록한 부분이 고정돼 있고 오목한 부분이 움직이게 되면 구르기와 미끄러지기는 같은 방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열이 틀어진 상태로 해서 관절이 움직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동시적으로 구르기와 미끄러지기가 일어나면서 관절 배열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이렇게 스핀이라고 하죠. 스핀. 축에서 이렇게 뺑 돌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피네이션,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면 자, 여기 노뼈, 라디우스 헤드를 따라서 팔이 이렇게 돌아서 나타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깨 관절이 이런 축에 대해서 이렇게 플렉션 익스텐션 하기도 하고요. 힙 조인트, 엉덩이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다란 축에 대해서 플렉션 할 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스핀 하듯이 탁구공 스핀 매기듯이 방향으로 축을 따라서 돌게 됩니다. 또 압박과 견인이 있어요. 압박과 견인이 있습니다.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이 서로 압착이 되는 거. 견인이라고 하는 건 관절이 서로 벌어지는 겁니다. 어깨 관절 측면에서 관절 축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아래쪽으로 벌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압박은 관절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 견인은 관절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관절 가동수를 잘 구사하기 위해서는 미끄러짐을 만들어 주는 건데 미끄러짐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누누이 설명했던 볼록, 오목 원칙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관절의 모양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가 볼록이고 어디가 오목인지를 알아야지만 관절 가동수를 미끄러짐을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절 표면에서 발생되는 구르기는 지절이 움직이는 방향이 구르기고 미끄러진 방향은 그렇게 고정 포인트에 따라서 구르기와 같은 방향일 수 있고 구르기와 반대 방향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관절 가동수를 잘 수행하면요. 관절의 움직임을 굉장히 크게 생각보다 많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곧 ADL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쓸 수 있는 테크닉이고 다시 말하지만 그닥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관절 내 윤활액을 유동을 촉진시키면서 관절의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 주변에 관절 주머니 또는 인대, 뭐 힘줄 그런 것들을 잘 늘어날 수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거, 또는 관절 주머니에 굉장히 많은 관절 수용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절을 이렇게 구부리게 되면 이쪽 주머니는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짧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나고 짧아진 거를 감지해서 관절이 굽혀 있네, 펴 있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프로프리오셉션, 고유 감각을 촉진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절 주머니를 가볍게 살짝 잘 자극을 해주면 통증을 떨어뜨리는 것도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많이 아플 때 손등이 아파요. 손을 주물주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픈 게 좀 가실 수 있지요. 관절이 많이 아파요. 그럼 관절을 손등을 주물주물 해주는 것처럼 잘 살짝 흔들어 주면 관절 주머니에 고유 감각 수용기들이 막 부분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통증을 많이 없애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절 주머니는 1형, 2형, 3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1형, 2형에 대한 그 기계적 수용기를 자극을 해서 비교적 덜 아프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관절 가동수를 적용하기 전에 얼만큼 움직이는지를 그 끝느낌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살짝 흔들어 보고 딱 만져보는 거지요. 그래서 관절 손상으로 해서 통증이 많이 생기는지도 봐야 되고, 또 얼만큼 끝느낌이 딱딱하게 되면 좀 굳은 게 좀 심하게 굳었구나, 아니면 끝느낌이 부드러워요,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까지 가서 끝느낌이 좀 부드러우면 가동수를 통해서 좀 회복을 많이 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운동 치료 다 마찬가지지만 관절 가동술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질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질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병 들어가는 거를 없애거나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 질환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하고 또는 보완하려고 하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기 바랍니다. 자, 사람 이름이에요. 멀리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미끄러짐 방향을 직접 움직이면서 같이 해주자. 그러니까 아까 MWM이라고 하는 거를 앞쪽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플렉션 할 때 살짝 같이 만들어주면, 미끄러짐을 만들어주면 플렉션 움직임을 더 부드럽게 잘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 칼텐본 기법은 관절을 살짝 잡아당긴 상태에서 관절 움직임, 관절 가동수를 같이 해주자라고 하는 거고, 메이틀란드라고 하는 기법은 관절 자체를 살짝 흔들어주면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흔들어줄지를 얘기를 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결국은 관절의 부가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건데, 약간 적용 방법이 약간씩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절이 움직여질 수 있는 범위가 이만큼인데, 적은 범위에서 막 움직여주는 거, 좀 더 중간 범위, 그럼 마지막 범위, 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짝 넘어서 이 범위를 설정해 주면서 흔들어 주자, 이거죠. 이게 메이트란드 기법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적용 원칙.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머슬 가딩이라고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을 머슬 가딩이라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힘이 들어가지 않게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사들은 항상 본인들의 자세를 꼭 좋게 만들어야 돼요. 내 자세가 불편하면 관절 가동수를 충분하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좋게 유지하면서 하고, 그래서 통증 또는 불편감이 없이 해야 되고요. 관절을 미끄러짐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정돼야 될, 지탱해야 될 부분은 지탱을 해야 되고, 움직이는 부분만 움직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살짝 잡아당기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비교적 편하게 관절 가동수를 할 수가 있고, 한 번에 하나씩 동시에 여러 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관절만 딱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관절도 쭉 잡아당겨야 되는데, 관절이 이렇게 벌어지게 해야 되는데 몸이 딸려오지 않게 몸을 고정시키는 벨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를 살짝 밀어서 아래쪽으로 해 주는 거. 특히 어깨 쪽 관절을 할 때는 어깨뼈 스카폴라가 막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관절 가동술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충분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SC 조인트, 안장 관절 쪽에 있는 거를 두 방향에서 관절 가동수를 같이 해 주고 있는 거고요. 팔굽 관절도 마찬가지로 프록시말 파트를 고정을 시키고 잡아당겨서 약간 벌어지게 해 주는 거, 또는 아래쪽으로 미끄러지게 또는 위쪽으로 미끄러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특히 그리고 그 라디올라 조인트, 노자 관절 같은 경우 양쪽 팔뼈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또 손목 관절에서는 프록시말 파트, 몸쪽을 잡아주고 손목을 그대로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어긋날 수 있는 힘, 근데 이 범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어긋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 주는 게 좋겠고요. 손목 관절을 잡아 당겨 주는 것만 가지고도 손목의 ROM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방법이고요. 이제 엄지손가락이라든가 또는 전체적인 손가락에 대한 것들도 차례차례 해 주면 손 기능을 좋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리 쪽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빡빡하기 때문에 이렇게 치료사의 힘만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허리 벨트를 사용해서 한꺼번에 몸통의 힘을 이용해서 잡아당겨 주고 벌려 주고 이렇게 미끄러지게 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무릎 관절을 당겨서 이렇게 벌어지게끔 해 주는, 이 얘기는 그 관절 주머니를 좀 이완시키면 미끄러짐이 더 촉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뼈에 대한 거, 그리고 발목에 대한 것도 이 말초 부분을 잡아당기기 위해서는 그 몸쪽 부분을 고정시키고 충분하게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